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리더십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재보선이 이번에 큰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울산 지역 선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가 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충청, 청주 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의석을 빼앗아오는 결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 언론에서 지적해 주는 것처럼 이번 재보궐 결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요. 안이하지 않게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각오를 좀 되새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저희 지도부에서 조금 경솔한 언행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 일원 전체가 동일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일찍 매를 맞았다,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좀 아쉬운 결과가 다음 총선에서는 약이 될 수 있게 당에서도 개혁이라던가 또는 당내 쇄신 움직임 또 최근에는 이제 당정 협의가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을 많이 내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울산 그 표로 좀 보여주십시오. 예, 울산 결과를 보여주시죠. 전주. 네, 전주 말고요. 예. 전주는 봤습니다 지금. 지금 예. 그 수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 숫자를. 그래서 좀 이따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울산 남구가 여기가 서울로 치면 강남이라고 하고, 예. 근데 여기 이제 구의원 선거 또 바로 옆은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여기 구의원 선거에서 졌단 말입니다, 이게 네. 국민의힘이. 근데 지도부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지도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비공개 회의 때는 당연히 재보궐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일단 이번 울산 재보궐 중에 그 돌아가신 교육감의 남편분이 진보 교육감 후보로 나와서 울산 지역 전체를 조금 이끌면서 동정론이 불었던 부분도 나름의 이유가 되겠지만 네네. 이런저런 패인을 또 분석하면 그게 잘못하면 또 변명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더욱 심기일전하겠다. 또 낮은 자세로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당 지지율 정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충청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엔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것도 또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진 데는 이야기 안 하고 이긴 데만 이야기하느냐라는 제 2차 비판을 맞을 수 있어서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럴 때 또 지도부가 더욱 낮은 자세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청주는 구의원이었나요? 뭐였죠? 시의원이었습니다. 시의원 선거. 청주 시의원. 네. 예, 물론 많은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민심을 속속들이 다 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울산 지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독주에 대한 경고장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요. 독주, 무능 이거에 대한 경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성을 보여줘서 그래도 저 당은 좀 그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호영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아직까지도 되게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계속 비판하는 사람인데 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로 인한 대선의 패배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출마로 인한 지방선거의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대체가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아주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이것을 보여줘야 반성이 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저기는 굉장히 괜찮구나 기대해 볼 만하구나 라는 어떤 희망을 품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약간 그 말의 수위와 어떤 행동을 조금 겸손한 듯이 요 시기만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고쳐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제가 그 당도 아니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국민에게 공개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울산은 이제 그렇다 치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전주을 여기는 국민의힘이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만은 2016년에는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낸 적이 있었고 또 득표율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때보다 뭐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전주을은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뭐 전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일부 인사들이 5.18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뭐 당선 여부 차치하고 이 지지도가 여론조사에 비해서도 떨어졌다는 것은 전주에서도 분명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만한 어떤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다. 또 조직이 결집하지 못했다라는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네. 이 역시나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지도부와 당이 새롭게 신발끈을 고쳐매고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현장 최고위도 열고 나름대로는 좀 공을 들였다고 생각했던 지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더 잘하겠다는 말 말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그냥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패인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면 예. 그게 잘못하면 남 탓이나 책임 전가로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당의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들어선 게 거의 수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조직 정비부터 여러 가지 좀 기초를 다시 쌓아가야 할 부분들이 이번 재보궐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이 결과 저희가 또 무겁게 타산지석 예. 이제로 받아들이면서 네. 저희가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최고위원들도 설화를 줄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많이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당을 재정비하는 하나의 또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기현 대표께서는 이 선거 결과 관련해서 뭐라고 언급하신 게 있는지 좀 전해주실 수 있는 거 없습니까? 근데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가 뭐 다른 뭐 내용을 좀 옮기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자위가 아니라 이 청주 같은 충북에서도 저희가 승리했다는 것은 네네. 저희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고 우려를 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한번 믿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시민들도 적지 않다는 뜻이라서 청주시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로 이 여야 의원 동수 구도가 무너지고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형성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21대 21이었는데 이번 선거로 22대 22대였습니다. 그런 부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 일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해찬 의원하고 방송을 오래 했는데 오늘처럼 목소리가 작은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당대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가면은 이제 하의원 어떻게 네 당은 이재명보다 못하냐. 그렇게 문제 많아. 진짜 한심해 죽겠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자꾸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당 대표는 원내 대표랑 좀 달리 당 대표는 악역을 좀 맡아야 돼요. 당 대표는 악역을 맡아야 돼요. 악역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좀 설화가 생기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문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당의 노선이잖아요. 우리 당이 가는 방향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관대하게 해주면 예를 들어 우리는 5.18 폄하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4.3 폄하 정당이 돼버리고 그리고 좀 아주 황당하고 수준 낮은 정당 이렇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설화를 일으킨 최고위원들에 대한 조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뭐 당연한 말씀이고 저 방향으로 가야 지지자들도 할 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자신 있게 자신이 속한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그 얘기를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며칠 전 문화일보의 사설 제목 모양 존재감 정치력이 없는 좀비 여당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력과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어영부영 말로 넘어가는 당대표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산이나 대통령의 어떤 뜻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공부된 준비된 모습 없이 무조건 달려들고 물어뜯는 좀비 같은 모습,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화일보 사설을 좀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하태경 의원의 어쨌든 애정어린 쓴소리를 아프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의원 당대표에게는 어떤 가능성, 희망의 어떤 미래가 열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좀비로 인식이 될 겁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 입당 원서에 추천인 전광훈이라고 쓴 사람들은 죄다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수년째 견지해오고 있고요. 이번 네. 전당대회에서도 정광훈 목사 추종하는 분들이 제 공격을 앞장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다 득표를 했다는 것은 당내에서 그분의 영향력이 뭐 지금 설왕설래 나오는 것과는 달리 별로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저의 득표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뭐 단순히 추천자 특정인이라서 출당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중당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대선 경선 때도 한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의 지도체제가 한번 정비되면 이제 사무총장이나 조직부총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중당적 여부에 대한 어떤 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도 필요하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총선 전에 원활한 총선 공천 관리, 경선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뭐 가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태경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 많이 해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 저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남의 당이 아니거든요. 삼선 중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과연 이 정당의 어떤 지지율 문제라던가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지도부 아니니까 평론가처럼 팔짱 끼고 있어도 되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역 사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뼈아픈 이야기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삼선 중진이면 당에 몇 안 되는 중진답게 같이 책임감을 느껴주십사 하는 바람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초반에 이 리더십 위기가 이제 뭐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이건 봐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 얘기도 조금은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단호한 조치거든요. 이번에 설화가 불거졌을 때 당대표 건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윤리가 빨리 열렸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예. 내용이고요. 그래서 윤리위원장 선임 절차를 좀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안팎으로 당대표실에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중으로는 신임 윤리위원장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고요. 네. 윤리위가 구성이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김기현 대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는 언행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르는 기강 잡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타이밍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하는 분들이 있지만 네. 어쨌거나 윤리위가 지금 이 공백인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한 달간의 공개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것, 이게 예. 최고위 출석 정지 그리고 방송활동 정지 등이 정치인에게 결코 가벼운 징계는 아닐 겁니다. 이 한 달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숙을 이어가라라는 뜻까지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가 이제는 당을 좀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잘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 출석 안 하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죠. 네. 윤리위원장은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뭐 제가 하마평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아직까지는 뭐 들은 바가 없지만 만약 인선을 결정하게 된다면 주말 사이에 최고위에서 내부적으로 좀 의견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